그러니까 말이야. 우리 급식 너무 별로라니까. 진짜 어떻게 허구한 날 똥꼬기냐? 나는 열변을 토해놓는 찬열이에게 적당히 맞장구를 쳐주었다. 솔직히 틀린 말도 아니긴 하다. 열흘에 5번은 내용물만 바꾼 희멀건 된장국에 영양사 혀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싶을 만큼 짜디짠 반찬들. 점심시간이 지나면 정수기에 매달린 애들만 10서너 명이니 오죽하면 선생님들도 급식실의 교원식당보다 바깥에서 끼니를 때우는 판이다. 본인들도 민망한지 집에서 가져오는 간식거리에 대해 별말 못하는 상황이니 말 다 했지. 물론 그렇다고 해서 나와 찬열이를 봐주진 않을 것이다. 우리는 지금 점심시간을 틈타 학교의 벽을 넘어 편의점으로 향하는 중이다. 고등학생 용돈은 다 거기서 거기지만 아무리 그래도 오늘까지 해서 5일째 소금덩어리 나물로만 밥을 먹을 순 없다. 성장기 청소년에겐 영양분이 필요하다고. 결국 나나 찬열이가 떠들고 있는 것은 규칙을 어기고 있다는 생각에 괜히 캥겨서 적당한 말들을 주워 섬기는 것뿐이다. 용돈이 얼마나 남았더라? 라면에 삼김 정도는 먹을 수 있으면 좋겠는데. 우리 집은 형편이 그리 넉넉한 편이 아니라 내가 한 달에 받는 용돈이라곤 채 5만 원도 넘지 못한다. PC방이며 분식집에서 쓰는 돈을 생각하면 채 열흘도 못 버티고 사라질 금액이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던 순간 무언가가 내 눈에 훅 들어왔다. 길가에 나풀거리는 직사각형의 종이, 돈이다. 아싸! 내 거다! 내가 후다닥 달려가서 그것을 주워들자 찬열이 곧장 뭐냐며 달려든다. 혹시 햄버거나 핫바라도 하나 더 먹을 수 있을까 설렜던 것도 잠시. 나는 인상을 찡그리며 욕설을 내뱉었다. 내가 주워든 것은 얼핏 보면 지폐처럼 생겼지만 가까이에서 보니 영 아니었다. 그려진 그림도 쓰여진 숫자도 엉망진창이다. 한쪽 면에는 얼빠진 얼굴에 노인의 그림이 그려져 있고 구석배기에는 검은색의 손글씨로 남자라는 말이 적혀 있다. 아마도 메모장으로 쓴 흔적인 것 같다. 애들이 가지고 노는 가짜 돈인 것 같은데. 아이씨, 뭐야? 와, 씨. 너 운 좋다. 내랑 와서 주운 거니까 내도 좀 사줘야 된다. 알았지? 어? 뭔 소리 하는 거야? 이걸로 뭘 사줘? 야, 니 그렇게 안 봤는데 쫀쫀하다. 아니 뭐 대단한 거 말고 소시지라도 하나 사둬. 5만 원짜리 주워놓고 째째하게 구네. 씨. 찬열이 섭섭하다는 듯이 입술을 대빨 내밀었다. 이게 무슨 소리야? 나는 혹시나 내가 뭘 잘못 봤나 싶어 고개를 다시 숙였다. 하지만 아무리 봐도 이건 장난감 돈이다. 5만 원짜리라고 보기에는 색깔도 보라색으로 칙칙하고 크기도 미묘하게 작은 게 이렇게 가까이에서 봐놓고 착각할 만큼 비슷하게 생기지도 않은 것이다. 내가 당황해서 어버버하는 사이 찬열이 내 목을 끌고 편의점으로 들어갔다. 야, 근데 너 눈 좋다. 내 쪽에 더 가까웠는데 난 보지도 못했는데 어떻게 봤냐? 아니 진짜 너 뭔 소리 하냐니까? 너 이게 5만 원짜리로 보이는 거야? 어? 자꾸 헛소리 하지 말고 후딱 골라라. 점심시간 다 지나가겠다. 찬열은 아마도 내가 개평을 좀 떼어주리라 생각하는 건지 도저히 점심 한 끼 먹지 못할 양의 먹거리를 들고는 냅다 계산대로 달려갔다. 그러고는 날 가리키며 제가 계산할 거라고 너불거리는 게 아닌가. 나는 당황해서 카운터로 달려갔다. 23,800원입니다. 아, 저 친구가 계산할 거예요. 야, 너 자꾸 뭘 잘못 보고 그렇게 헛소리 하는데? 계산 안 하세요?
심드렁한 표정의 편의점 알바가 내 쪽으로 고개를 향했다. 그는 내 손을 흘끔 내려다보더니 자연스럽게 건네달라는 듯이 자기 손을 내밀었다. 뭐라고 말할 틈새도 없이 나는 홀린 듯이 반사적으로 손에 들고 있던 엉터리 가짜 돈을 들어올렸고, 알바는 멍하니 들고 있던 내 손의 그 지폐와 맞바꾸어서 거스름돈을 얹어주었다. 뭔가 나사 빠진 상황극이라도 하는 것처럼 나를 제외한 모두가 당연하게 그걸 5만원권으로 취급하고 있었다. 오, 뭐야? 진짜 사주네. 역시 준석이 클라스. 후딱 먹고 들어가자. 찬열이가 집어든 음식은 배고픈 성장기 청소년이 먹을 것을 감안해도 인분은 충분히 넘었고, 우리는 행여나 선생님께 들킬까 교복마이를 벗고는 만두며 컵라면을 먹어치우기 시작했다. 하지만 나는 걸신 들린 듯 음식을 먹으면서도 계속해서 카운터를 흘끔거릴 수밖에 없었다. 언제라도 알바가 달려와 가짜 돈을 내밀면서 빨리 진짜 돈을 달라고 따질 것만 같았다. 평소에는 상상도 못할 사치를 부려놓고도 돌을 삼키는 기분이랄까. 하지만 우리가 있는 동안 교대 준비를 하는 건지 금고에 돈을 세면서도 알바는 결국 끝까지 날 붙잡지 않았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도저히 말이 되지 않는 상황이었다. 그러나 돈을 직접 본 세 사람, 나와 찬열이와 알바 3명 중에 그 돈을 이상하다고 생각한 건 나뿐이다. 혹시 내 시력에 문제가 생긴 걸까? 그렇게나 배불리 먹고도 5교시 내내 잠이 오질 않았다. 다음 날 아침, 나는 어제 있었던 일을 여전히 신경 쓰면서도 등굣길에 올랐다. 고민을 하느라 늦지막히 잤더니 영 잠이 모자라 머릿속이 깜빡깜빡거리는 기분이었다. 사실 아무리 소가리를 해봤자 결론은 하나뿐이다. 그냥 내가 잘못 봤다는 것. 아마도 2학년으로 올라오면서 겪는 학업 스트레스겠지. 솔직히 요새 성적이 신경이 쓰여서 학원이라도 한 군데 끊어달라고 할까 고민 중이었으니까. 같은 교복을 입은 무리가 점점 늘어나고 교문까지 5분 거리쯤 되자 골목이 복닥거리기 시작한다. 어? 그때 내 눈에 띈 것은 어제와 같은 직사각형의 종이. 처음엔 멀찍이서 보느라 지폐로 착각했지만 한번 보고 나서인지 돈이라기보단 눈에 띄려고 비슷한 디자인을 한 전단처럼 보인다. 게다가 이번에는 길을 가던 친구들 눈에도 보이는지 돈인가 싶어 가까이 갔다가 실망하며 돌아서는 1학년의 모습도 보였다. 나는 내심 뭐야 싶으면서도 알 수 없는 기분에 종이를 들어올렸다. 역시나 어제의 그것처럼 종이는 돈과 비슷한 형상을 하고 있으면서도 달랐다. 그러나 내가 흠칫한 것은 다른 무엇보다도 종이의 한 구석에 적혀있는 손글씨, 남자라고 적힌 부분이었다. 글씨체는 달랐지만 어제도 분명 똑같은 글자가 써있지 않았던가. 뭔가 미묘하게 불쾌하면서도 오싹한 기분이 등줄기를 적셨다. 버려야겠다. 어? 뭐야? 너 또 돈 주웠네? 그때 등 뒤에서 누군가가 달려들어 목을 휘감았다. 나는 저절로 튀어나오는 캑소리를 뱉으며 뒤를 돌았다. 찬열이었다. 그는 같은 반 친구 몇몇과 얘기를 하던 중이었는지 익숙한 얼굴들이 무리를 이루어 다가오고 있었다. 뭐고? 준석이 돈 주셨네. 요, 횡재했다. 한턱 쏴라요. 니들 이게 돈으로 보여? 뭔 소리 하노? 그게 돈 아니면 뭔데? 찬열이를 비롯한 다른 친구들 모두 내 강운을 부러워할 뿐 어색해하는 기미가 없다. 이건 좀 이상하다. 분명 아까까지만 해도 다른 학생들이 이걸 돈 취급하지 않는 걸 봤는데 갑자기 다들 짝이라도 한 것처럼 이 종이를 5만원권 취급하고 있었다. 꺼림칙한 기분이 가시질 않았다.
찬열이는 기세 좋게 나를 끌고는 학교 앞 문구점으로 이끌었고 다른 친구들은 그의 질세라 이것저것 과자를 집어들었다. 문구점 아주머니도 자연스럽게 종이를 받아들고는 내게 잔돈을 거슬러 줄 뿐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 어제 오늘 거슬러 받은 돈만 총합 5만 3천 원. 오히려 용돈이 불어나고 있었다. 그 뒤로도 일주일 정도 나는 몇 번이나 그런 종이를 주었다. 2번이나 그런 일을 겪고 나니 이젠 나도 익숙해진 걸까. 자연스럽게 친구들을 이끌고 이곳저곳의 간식들을 사 먹이기 시작했다. 사실 말이야 바른 말로 그간 용돈이 적다는 점 때문에 얻어먹기만 많이 했지 사준 적은 한 번도 없던 터라 다들 반갑게 얻어먹기 바빴다. 처음엔 편의점이나 문구점만 들르던 것이 어느새 패스트푸드점을 들락거렸고 그때마다 나는 오히려 돈을 벌었다. 염치가 있어서 그런지 친구들은 최소한 주운 돈 이상은 먹지 않았고 잔돈은 고스란히 쌓여만 갔던 것이다. 한 달 용돈 5만 원에 매여있던 삶이 자연스럽게 풍족해지는 것은 시간 문제였다. 난 이제 그 종이를 좋아하게 되었다. 누구에게나 쓰레기에 불과하지만 내가 죽고 나면 돈이 된다니 오직 나만을 위한 금광이나 다름이 없었다. 2번의 습득 이후 일주일. 잔돈으로 돌려받은 저금은 28만 원이 넘어가고 있다. 야, 준석아. 미안한데 네 요즘 찬열이랑 같이 다니지? 그치. 요 일주일 좀 자주 같이 다니긴 했어. 근데 왜? 오늘도 길거리를 주의 깊게 살피며 등교했더니 갑작스럽게 다른 반 친구 현호가 다가왔다. 정확히 말해서는 나보다는 찬열이의 친구다. 그를 통해 한 달이 건너 아는 수준의 사이로 평소 교과서를 빌릴 때 정도가 아니면 개인적으로 말해본 일이 적어서 좀 당황스러웠다. 현우는 어쩐지 좀 수심이 깊은 얼굴로 내 앞자리의 의자에 거꾸로 앉아 나와 얼굴을 마주했다. 아직 등교하지 않은 찬열이의 자리였다. 그게 말이다. 요새 찬열이가 좀 이상해서. 이상하다고? 뭐가? 그 왜 별건 아닌데 애가 성격이 좀 난폭해졌다고 해야 하나. 어제도 오랜만에 같이 집에 가려고 불렀더니 니랑 같이 가야 한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좀 놀리듯이 사이 좋다 막 이랬는데 갑자기 정색을 하고는 닥치라는 거야. 나는 뜻밖의 말에 인상을 훅 찡그렸다. 찬열이는 고등학교에 들어와서 친해진 친구지만 누구에게나 예외 없이 친절하고 착하게 굴어서 인기가 많은 아이다. 심지어 다른 애들이 허구한 날 입에 달고 사는 욕지거리도 여간에선 하는 법이 없다. 아마도 우리 학년에서 가장 착한 놈일 것이다. 그런 찬열이가 그런 장난 같지도 않은 말에 그런 소리를 했다니. 진짜로? 찬열이가? 아니 왜 갑자기? 야, 꺼져. 내가 재차 사정을 물으려 했을 때 갑작스럽게 얼음장처럼 차가운 목소리가 우리 사이를 갈라놓았다. 깜짝 놀라 옆을 돌아보니 생전 처음 보는 얼굴을 한 찬열이가 냉랭한 시선으로 현우를 쏘아보고 있었다. 내가 알기로 현우와 찬열이는 같은 아파트에서 나고 자라며 거의 소꿉친구나 마찬가지일 정도로 오래 사귀어온 친구였다. 그러나 찬열이의 얼굴에는 반가운 기색은커녕 명백히 적대감에 가까운 무언가가 떠올라 있었다. 현우는 차마 뭐라고 말도 하지 못한 채 어버버 하는 소리만 남기고는 자신의 반으로 돌아가고 말았다. 나는 당혹스러운 마음에 한참이나 우물쭈물 고민하다가 찬열이의 어깨를 살짝 두드렸다. 야, 너 괜찮냐? 응? 뭐가? 나 아무 일도 없는데? 야, 맞다. 오늘 1교시 영어 숙제 니 해왔나? 다 해왔으면 내 좀 뺏기자. 나는 다시 한번
아연한 얼굴이 될 수밖에 없었다. 찬열이는 마치 아까까지의 정색이 거짓말인 것처럼 평소대로의 활짝 웃는 얼굴로 아무 말이나 주워 섬기고 있었다. 말끝을 올리긴 했어도 내 대답은 전혀 신경 쓰지 않는 듯한 폭압적인 말투였다. 좀 전에 현우에게 욕설을 쏘아붙이던 사람과는 아예 다른 인물 같았다. 찬열이의 변화는 가속도적으로 급증했다. 인문계 고등학교라 싸움이 드문 우리 학교에서 걸핏하면 시비를 붙었고, 전교에서 상위권에 들던 성적은 대폭 추락해 200등 밖으로 밀려났다. 언제나 듬직하고 공부 잘하던 찬열이의 변모는 친구들에게나 선생님들에게나 비슷한 충격을 주었다. 특히나 내가 소름 끼쳤던 것은 그가 오직 내게만은 여전히 친절한 태도를 고수한다는 것이었다. 적어도 겉으로나마 목소리를 낮춰서 대화해주는 사람이라곤 오직 나뿐이었던 것이다. 그리고 모두들 나를 통해서만 찬열이에게 이야기를 전하고 전해받는 그런 처지가 되고 말았다. 그것조차도 얼마 못 가 나는 곧 찬열이가 등교 거부를 한다는 충격적인 소식을 듣고 말았다. 나는 손에 쥔 학급 알림장을 내려다보며 깊이 한숨을 쉬었다. 등교 거부를 한 찬열이에게 전해줘야 할 물건이었고, 당연하게도 그나마 그와 온건한 관계를 이어오던 내게 담임 선생님이 전달을 부탁한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하지만 나는 30분 전쯤에 이미 찬열이의 집 앞에 도착했음에도 아직 들어가진 못한 채 아파트의 놀이터에서 한숨을 내쉬는 중이었다. 들어가야겠지. 한참이나 고민하던 나는 결국 깊게 숨을 들이키며 일어섰다. 이러나 저러나 얼굴 보고 알림장 하나 건네주고 오면 될 뿐이다. 이상해졌다곤 해도 나에게만은 친절했으니까 괜찮겠지. 아파트에서는 이상하게 습기의 냄새가 풍겼다. 비 오는 날 직후처럼 물에 젖은 흙냄새가 물씬 퍼지는 것이다. 엘리베이터에 올라타 있으려니 코끝이 이상해질 정도였다. 그리 오래된 아파트도 아닌 것 같은데 난데없이 불쾌한 노릇이었다. 저기 찬열아, 나 준석인데 집에 있어? 어? 안에서는 대답이 돌아오지 않았다. 그보다 문틈에 꽂힌 전단지가 너댓장이나 돼서 어디 여행이라도 떠나버린 집 같았다. 아무리 찬열이가 등교 거부라곤 해도 부모님이 계실 텐데 설마 일가족이 다 함께 감기라도 걸린 걸까? 몇 번이나 더 배를 눌러봤지만 안에선 대답이 돌아오지 않았다. 코를 찌르는 스키찬 흙냄새가 점점 더 진하게 풍겨오는 것 같다. 나는 결국 다른 전단지 사이에 알림장을 끼워놓고는 천천히 뒤를 돌았다. 그때 후두둑 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내가 뒤를 돌아보자 바닥에 어지럽게 흩어진 전단지와 내가 방금 끼워놓은 알림장이 보인다. 좀 전까지 굳게 닫혀있던 문이 어느샌가 소리도 없이 열려 입을 벌리고 있었다. 나는 그 전까지 아파트에서 난다고 생각했던 습기의 냄새가 분명 그 사이에서 강하게 풍겨오는 걸 느꼈다. 이유는 몰라도 보통의 그림자보다도 훨씬 더 곱고 짙은 음영이 찬열이네 집 안쪽에 드리워져 있었다. 열어준 걸까? 아니면 저절로 열린 걸까? 두려움 반 꺼림칙한 반으로 갈등하던 나는 조심스럽게 알림장을 주워 들고는 문 안쪽을 살폈다. 집안은 그 그림자만큼이나 캄캄한 상태였다. 커튼이 몇 겹이나 둘러쳐진 건지 거실이 보일 법한 위치에서도 빛 한 점 들어오지 않는 것이 보였다. 아직 해가 떠 있는 밖에서는 암저공 때문인가 실내가 거의 보이지도 않을 지경이었다. 찬열아. 주춤주춤 안으로 들어서던 나는 와사삭 소리를 듣고는 고개를 숙였다. 미처 보지 못하고 있었는데 현관과 신발장에 아직 습기를 머금은 흙이
무더기로 떨어져 있는 것이 보였다. 피부에 곰팡이가 필 것 같은 습한 흙냄새는 저것 때문인가? 조금씩 선명해져가는 시야 사이로 흙자국이 집 안쪽으로 이어진 것이 보인다. 직감적으로 찬열이의 등교 거부 따위와는 뭔가 질적으로 다른 불길한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 느껴진다. 마음속에서 갈등이 피어오른다. 그냥 돌아가 버릴까? 내가 무슨 공포영화 주인공도 아니고 굳이 이런 곳을 들어갈 이유가 없잖아. 알림장만 신발장에 놓고 돌아가면 담임 선생님도 별말 안 하실 거야. 내가 그렇게 생각한 순간 복도에 바람이라도 분 것 같았다. 철컹 소리와 함께 살짝 열려있던 문이 단숨에 닫히고 사방이 새까만 어둠으로 가득 찼다. 움직일 수가 없다. 습기는 정도를 더해서 이제는 거의 물속에 들어와 있는 것 같다. 이렇게나 오래 어둠 속에 서 있는데도 시야는 도저히 완전히 밝아지지 않았다. 준서가 내 입에서 뭐라 말할 수 없는 신음소리가 터졌다. 찬열이의 목소리는 지나치게 가까운 곳에서 들려왔다. 그의 입김이 뺨을 간지를 정도다. 그제야 조금 밝아진 시야로 거의 코가 닿을 듯이 다가온 찬열이의 얼굴이 보였다. 이건 정상이 아니다. 절대로. 나도 모르는 사이 거칠어진 숨이 시끄러운 소리를 내며 이상할 정도로 자란 찬열이의 앞머리를 흔들었다. 놀러 온 거야? 아니, 이거 주려고. 선생님이 전해주래서. 나는 반사적으로 손에 들고 있던 알림장을 내밀었다. 재생지를 사용한 탓에 내 땀에 젖은 알림장은 그새 반쯤 종이죽처럼 변한 지 오래였다. 찬열이는 그걸 내려다봤다가 곧 관심이 없다는 듯이 여전히 친절하고 미소 띤 얼굴로 내게 말을 걸었다. 준서가, 내가 부탁이 하나 있거든. 부탁? 자, 이거. 내게 알림장을 건네받는 대신 찬열이는 자신이 손에 쥐고 있던 것을 내밀었다. 잠깐이라도 시선을 돌리면 잡아먹힐 듯한 공포감에 몇 번이나 망설이다가 나는 몸은 그대로 둔 채 눈동자만 아래로 내려 그것을 보았다. 그리고 숨이 멎을 것 같은 공포에 오금에 힘이 풀려 주저앉고 말았다. 그 종이, 내가 몇 번이나 주워 돈 대신 쓰던 그 종이었다. 그러나 내가 지난 몇 번 줍던 것과는 달리 이상할 정도로 오래되고 반쯤은 젖어 이미 넉마나 다름없는 모습. 나는 어느 정도 암적응이 끝난 눈을 천천히 앞으로 돌렸다. 마루에서 이어진 흙자국은 그 꼬리를 거실로 향하고 있었다. 어깨 너비로 벌리고 선 찬열이의 다리 사이로 흙자국이 이어진 끄트머리가 보인다. 새까맣다. 어둠이 아니라 그림자가 아니라 검은 덩어림이 분명했다. 생전 처음 보는 물건임에도 나는 그것이 무엇인지 단번에 알 수가 있었다. 관이었다. 이게 무슨 일이야? 찬열이 너... 주저앉은 내 얼굴 위로 찬열이가 서서히 허리를 굽혔다. 발바닥은 바닥에 딱 붙인 채 오직 그 허리만이 비걱비걱 앞으로 굽어서 다가온다. 하얗게 질린 찬열이의 얼굴이 웃는 모습 그대로 입을 연다. 이 몸은 이제 질렸거든. 그러니까 다른 몸을 좀 구해줬으면 해서. 질리다니. 그게 무슨 소린데? 네가 이 녀석을 나한테 팔았잖아. 찬열이가 단호하게 말을 끊었다. 순간 내 머릿속을 스쳐간 것은 내가 처음으로 이 종이를 주었던 순간이었다. 그날 처음 주었던 돈으로, 아니 이 종이로 내가 찬열이에게 밥을 사 먹였었다.
그리고 그 후로 일주일에 걸쳐 몇 번이나 온갖 것들을. 종이에 적혀있던 남자라는 말은 어쩌면 보통 사람들이 지폐에 메모하듯이 사고 싶은 물건을 적어뒀던 걸지도 모른다. 나는 덜덜 떨리는 고개를 들어 찬열이를 올려다보았다. 마치 내 짐작이 맞다는 것처럼 도자기처럼 흰 찬열이의 얼굴이 또다시 희죽. 그 전까지보다 훨씬 더 활짝 웃었다.